자, 이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비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전 챕터에서 배운 레지스탕스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겠죠. 저항 운동이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성 대사로 이루어지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산소, 그리고 글리코겐, 지방 등을 필요로 하고요. 강도가 낮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색을 바꿔볼까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의 이용이 없다는 거 차이로 포인트를 잡아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짧은 시간에 큰 부하라는 것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심박수와 운동 강도가 높다. 그리고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학부생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교수님,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산소가 없고 얘는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산소가 있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데 얘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를 필요하는 거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무산소 운동인데 왜 여기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의문을 갖는다면 어쨌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문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만약에 지문이 없다면 그냥 우선은 달달 외우거나 어떻게든 이해를 하는 게 1순위겠죠.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답변을 줄게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한 개념은 해부학 때 배운 호흡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을 곰곰이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뭐 호흡을 배울 때 외호흡 그리고 내호흡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내호흡, 외호흡 이렇게 얼핏 배운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외호흡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호흡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호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들숨을 마시고요. 말을 하면서 날숨을 하는 것과 같죠. 다시 들숨 마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호흡이 외호흡이에요. 정의로 얘기를 하자면 뭐 입부터 허파까지 허파, 뭐 폐까지 대략적인 개념으로만 얘기할게요. 입에서부터 허파나 폐 같은 그런 우리가 호흡기까지만 들어가는 호흡이 외호흡이고요. 내호흡은 이제 이 허파에 들어간 요 공기가 허파까지 공기가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 세포로 이제 산소가 운반이 되죠. 뭐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기도 하고 뭐 확산 같은 그런 작용들로 인해서 어쨌든 각 세포로 퍼지는 게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유산소와 무산소는 어떤 것의 개념을 잡아서 의문이 생기느냐? 바로 이 외호흡에 의문을 가져서 이렇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산소의 개념은 외호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할 때 달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유산소 운동이고요. 무산소 운동은 자, 숨 들이마시고 밥에 들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숨을 참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소에 대한 정의는 바로 내호흡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즉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 공급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뭐 뒤에 자세히 배울 텐데 우선 뭐 ATP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건 알고 있죠. 그 ATP에 관련된 대사를 할 때 산소가 필요한 게 유산소 운동인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요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산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무산소 운동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을 어쨌든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유산소 공장이 있고요. 무산소 공장이 있는데, 뭐 유무로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A 공장과 B 공장이 있다고 할게요. 두 가지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 그 제품은 그냥 ATP라고 합시다. ATP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유산소와 무산소 공장의 차이는 산소가 유산소 공장에선 필요하고요. 무산소 공장에서 산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만약에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제품을 ATP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술이라고 할까요? 술이라고 한다면 제가 술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증류수라는 것이 있고 발효주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발효주라는 것은 발효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효모라는 게 들어간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 없다라는 개념을 그런 뭐 효모가 필요하고 효모가 필요 없다는 그런 두 가지의 종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장의 차이를 보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ATP 제품이 필요한데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산소의 공정이 더 들어가는 유산소 공장보다는 무산소 공장의 제품이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쉽게 생각해서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응급상황에서는 B 공장, 즉 무산소의 시스템으로 응급상황에서 ATP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ATP를 공급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가볍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뒤쪽으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비교표가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옵니다. 글리코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의 차이라고 한다면 둘 다 글리코겐을 쓰긴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지방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그냥 진도를 나가면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치료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해부학과 생리학, 뭐 신경외부 생리학, 임상운동학을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이 과목이 나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실정을 알죠. 배우긴 했지만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근골격계나 골격계나 관절계, 신경계 이 정도는 좀 알더라도 요 생리학 기전에 대해서는 다들 잊고 있을 테니까 생리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걸 이제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를 하고 다시 이걸로 돌아올게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학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ATP PC 시스템이 처음에 나오고요.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작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은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죠.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 공장 설명을 할 때 ATP를 만드는 무산소 공장은 응급상황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응급상황이라고 얘기한 게 여기 운동 형태들을 보면 얘는 거의 엄청 빠르죠. 패스트하게 뛰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적당히 한 러닝 한다고 달리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걷는 거죠. 워킹.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장 응급 상황처럼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TP PC 시스템이라는 거는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는 ATP PC 시스템이 굉장히 ATP를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점은 무엇이냐? 시간이 15초 내에밖에,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15초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서적에 따라 좀 달라요.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10초에서 뭐 20초 사이. 우리 책에서도 이제 범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적으로 30초 안쪽으로는 ATP PC 시스템이
끊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작용 시스템에서는 한 60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책마다 2분 내지 3분 내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요. 대략적인 이미지는 10초 정도 다니는 ATP PC 시스템, 그리고 한 1분에서 2, 3분, 분으로 따졌을 때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으면 글라이콜리시스 시스템이 이제 중간에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0초 이후에, 즉 3분 이후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거의 대부분 옥시데이트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ATP PC 시스템이 어떻게 쓰이는지, 글라이콜리시스 시스템이 어떻게 쓰이는지, 옥시데이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TP PC 시스템이에요. ATP의 약자는 다들 알고 있죠. 아데노신, 그리고 트리, 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데 몇 개? 이렇게 3개. 그래서 트리. 우리 트리플이라고 하면 3을 뜻하는 거죠. 트라이앵글, 삼각형에 이렇게 치는 트라이앵글이잖아요. 트리는 셋을 뜻하는 접두어다. 3을 뜻하는 접두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아데노신에 3개가 붙어 있는 게 ATP예요. ATP. 그래서 ATP의 약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ATP는 아데노신에 이렇게 인산이라고 하는 놈들이 붙어 있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놈들이 붙어 있어요. 3개나.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출처를 여기 적어놨죠. 학습 백과 고등 셀파라고 하는 문제집 같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갖고 왔는데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배우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할게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다 에너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잘 봐두고요. 이제 ATP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ATP가 ADP가 됩니다. ADP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블이라고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정식 명칭은 여기 나와 있는 정식 약자는 다이예요. 다이. 둘 다 이를 뜻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다이플레지아라고도 하죠. 이제 두 개가 마비된 상태를 다이플레지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이라는 용어가 이를 뜻하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3개인 상태에서 한 개가 떨어져서 인이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에너지가 나온다. 여기 보면 지금 떨어져 나오면서 이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거다 라고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ATP가 마치 설탕이 물에 녹듯이, 설탕이 물에 아예 녹아서 단맛이 내는 것처럼, 그게 아예 그냥 ATP는 이렇게 근육을 수축시키고 소멸되고, 그리고 새로 밥을 먹으면 ATP가 생성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ATP라고 하는 인이 3개 붙어 있는 형태에서, 여기서 이제 결합이 뚝 이렇게 끊어지면서 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두 덩어리 있죠. 이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덩어리, 그러니까 ATP와 그리고 여기 하나 덩그러니 있는 인 하나, 이렇게 있는 덩어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A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근육을 수축하는 기전은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로 인해서 근육을 수축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제대로 잡아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ATP 시스템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글을 보면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ATPase라고 하는 여기에 효소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ATPase라고 하는 효소가 이렇게 해서 관여를 해서 끊어 놓는 건데, 뭐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우리는 핵심 내용만 알아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ATPase라는 효소가 있다는 거 여기도 나오네요. ATPase 효소가 ADP를 만드는데 관여를 한다는 거 한번 생략책 한번 다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출된 에너지로 근수축을 만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육에 저장된 ATP는 양이 적어서 3초면 모두 고갈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TP PC 시스템은 한 10초 이상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로 한다면 예를 들어 바이셉스 브라키 왔다 갔다 하는 바이셉스 브라키를 수축시키는 바벨 컬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덤벨 컬을 한다고 하면 덤벨 컬 1초, 2초, 3초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나면 근육에 있는 ATP 다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12개, 15개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쪽에 보면 우리가 ATP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죠. ATP PC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가 PCR이라고 하는 적의 3초 이상을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PCR이 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PCR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명칭은 한국어로 하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크레아틴 인산인데 크레아틴과 인산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의 약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 앞에서 나왔죠.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약자이고요.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약자와 이 CR은 여기 나와 있는 크레아틴의 앞글자 두 개를 딴 게 이 약자예요. 그래서 PCR이라는 건 크레아틴 인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적어줄게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인산이 왜 나오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근육에 있는 ATP는 3초면 고갈이 되는데 다시 ATP와 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 크레아틴 인산으로 인해서 다시 ATP가 합성이 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세트로 다니겠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또 여기에는 결합이 되어 있으니 그 에너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어떤 효소가 작용이 되어서 지금은 크레아틴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이제 관여가 돼서 얘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두 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이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 에너지는 ATP에서 ADP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였지만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에너지는 여기 보면 ADP를 ATP로 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근육 수축을 하기 위해서 장렬하게 ADP가 된 녀석과 그리고 여기 인이 이렇게 합성이 돼야지 ATP가 되는데 이 ATP가 될 수 있게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TP, PCR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부생 때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첫 번째, ATP는 그냥 ATP 자체가 마치 물에 설탕이 녹듯이 물에 설탕이 녹아서 단맛을 내라는 것처럼 ATP가 근육에 가서 녹아서 근육 수축을 일으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ATP는 ATP 자체가 쓰인다기보다 ATP가 ADP와 인으로 나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근육 수축을 만드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DP와 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크레아틴 인산에서 나온다. 더 정확하게는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과 인산이라는 애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에 인해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된 에너지를 가지고 ADP와 인이 만나서 ATP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면 ATP PC 시스템은 운동치료 보는데 크게 무리 없을 만큼 이해를 한 거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주세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이런 식으로 된 우리가 웨이트를 하는 남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잘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제품들을 남학생들이 운동할 때 자주 먹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남자친구가 운동하러 간다고 할 때 혹시라도 만난다면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물에 타서 막 흔들었는데 보통은 걸쭉한 액체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프로틴, 단백질 파우더고요. 맑은 액체인데 색깔이 막 좀 형광색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막 요런 색이 요런 색, 막 요런 색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요런 색도 많아요. 이런 초록색 같은 연두색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된 액체를 마신다라고 하면 뭐 부스터도 있겠지만 부스터나 크레아틴 같은 보충제를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머릿속에 넣은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ATP가 있죠. A 아데노신이 여기 있고요. 인이 3개 붙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게 ATP라고 하는 앤데 얘가 이렇게 ATP가 되면 여기 인이 하나 있던 놈이 여기로 떨어져 나간 거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에너지는 머슬 컨트랙션 근육 수축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이제 요 ADP라고 하는 인을 하나 잃은 이 외로운 ADP가 여기에 있는 크레아틴이라는 녀석에 인이 붙어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다시 인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ATP가 된다 라고 하는 이 ATP 시스템, ATP PCR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글을 볼게요. ATP PC 시스템의 종료 지점은 ATP가 고갈되는 거는 아까 3초였죠. 근육 내에 3초면 다 고갈되니까 ATP 자체는 3초 안에 다 소멸되지만 우리는 크레아틴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이라는 녀석이 계속 받쳐준다면 근육 내에서 ATP를 계속 생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크레아틴 인산도 한계가 있어요. 크레아틴 인산은 약 30초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0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30초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30초 안쪽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크레아틴 인산은 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피인과 그리고 크레아틴이 얘네는 다시 합성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기에 답은 나와 있어요. 자, 재합성이 되긴 하는데 언제 되느냐? 운동이 끝난 회복기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 말고 ATP PC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위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격렬한 운동을 할 때 ATP PC 시스템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달리기 같은 형태, 단거리 달리기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RM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예를 들어서 3RM 3번 들고 내려놓을 만큼 무게예요. 굉장히 무겁죠. 이거를 3세트 운동을 한다고 치면 이 세트 사이의 휴식이 거의 2분 내지 3분 정도가 되기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그렇게 많이 쉬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복기에 크레아틴을 합성시켜서 ATP를 근육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 고강도 운동에서는 그래서 휴식 시간이 길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개념 모르는 상태에서 PT라고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제 뭐 그 고객은 불행한 거죠. 운이 없게도 이번 생에 안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서 몸이 혹사되는, 그러니까 혹사만 되고 뭔가 그냥 지치고 이런 생리적인 것들만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부상이 와요. 부상. 왜냐면은 휴식이 충분히 되지 않고 몸 안에 있는 ATP가 충분하지 않은데 또 무게를 든다? 그러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때 트레이너가 뭐 잡아주거나 보조를 해서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보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보조를 한다고 해도 무게를 들면서 부상은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 혹은 트레이너, 뭐 크로스핏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제 제자가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서 고강도 훈련에서는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꼭 배분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전체적인 플로우가 쭉 나와요. PCR,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애가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요게 ADP와 인을 이어주게 하는 오작교가 되어서 ATP를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해가 안 될까봐 여러가지 모드의 PPT를 가져왔어요. 이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라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해력이 되게 부족했는데 저 같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좀 취향에 맞는 PPT를 가지고 캡처를 해서 계속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크레아틴 인산에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그냥 그대로 화살표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 아마 사용이 됐겠죠?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데 이렇게 사용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ATP PC 시스템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요거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여기 글루코스가 있어요. 글루코스 한국어로 하면 뭐죠?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이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 탄수화물 중에서 이거를 또 한번 리뷰를 해줘야겠네요. 이제 뒤에 보면 계속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글리코겐이죠. 이라고 나오는데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뭉치면 글리코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포도당 형태보다 글리코겐의 형태로 거의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돈이 30억 있어요. 100원짜리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놓겠어요? 금고 같은 곳에 그렇게 저장을 하진 않죠. 거의 대부분 지폐로 만들어서 1,000원 아니면 가능하면 10,000원 아니면 당좌수표 합리적으로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서 압축을 해놓잖아요. 그게 글리코겐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포도당이 몇 개였지? 몇 천 개였나? 아무튼 몇 천 개, 몇만 개가 모여있는 게 글리코겐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아마 뭐 개수에 대한 건 자세히 나올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개괄적인 내용,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포인트 잡아서 알아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걸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교수진에 해당됩니다 라는 해당이 아니죠. 이 해당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나 글씨를 삽입해 주세요.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건데 어떤 거를?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 해당 작용이에요. 당을 분해한다. 해당 작용이라고 꼭 암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당을 분해하는데 이게 어떤 당이냐? 바로 여기 있는 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선은 포도당을 분해하면 여기 있는 결과물은 얘가 나와요.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이거를 피로부산이라고 합니다.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ATP가 있죠. ATP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앞에 ATP가 투입이 되고 여기 ATP가 나오는 거 다 과정을 압축을 해서 나타내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핵심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얻는 거는 두 개의 ATP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한 개를 해당 작용으로 분해를 시키면 ATP 두 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손에 팔에 아령을 들고 이 덤벨 커리랑 운동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ATP PC 시스템이 처음에 쓰이죠. 자, 1초, 2초, 3초 한 3개 정도 활동하는 내 근육에 있는 바이셉스 근육에 있는 ATP를 사용을 합니다. 우선 전제가 있겠죠. 이 무게가 1kg짜리 여성용 아령이면 저는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ATP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무게가 한 10kg 이상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ATP PC 시스템이 작용이 되고요. 제가 그거를 더 들 수 있을 만큼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4개, 5개까지 쭉 갈 때는 PCR,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가 되면서 ATP를 합성시켜서 ATP를 계속 쓸 수 있게 한 20초, 30초까지 만들어주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웨이트 운동을 할 때는 한 40초 내지 1분 안에 끝나거든요. 한 세트가. 그럼 제가 30초까지 한 이후에 40초나 한 50초 정도까지 15개에서 한 18개까지 횟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해당 작용이라는 거예요. 내 근육 안에 있는 ATP 다 사용했고요. ATP를 다시 합성시켜주는 크레아틴 인산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해당 작용이라는 거. 근데 ATP PC 시스템보다는 조금 과정이 길기 때문에 해당 작용이 처음에 사용이 되지 않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이렇게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근육으로 가서 수축을 시키겠죠.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해당 작용을 거치면 ATP가 두 개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암기할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포도당이 두 개의 ATP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피루부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암기할 거. 첫 번째는 포도당이 분해되면 ATP 두 개가 나온다. 뭐 두 개는 생리학이 아니니까 그냥 ATP가 나온다 생각해도 돼요. 포도당이 분해되면 ATP가 나온다. 첫 번째 암기사항. 두 번째는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피루부산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암기사항.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피루부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젖산이 여기 나오고요. 우리 이전에 ATP PC 시스템은 끝났고요. 그리고 에너로빅 글라이코리릭 시스템도 끝났고, 그리고 남은 게 이 에어로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산소 시스템인데,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요놈이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젖산 있죠. 젖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젖산이거든요. 락테이트라고 하는 게 젖산인데,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쪽 과정으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쪽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젖산이 된다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젖산이 되고, 산소가 있으면 여기 있는 유산소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격로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거 우리 술에 관련된 용어인 건 알고 있죠. 이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에탄올이 됩니다. 에탄올은 술이죠. 술.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효모라고 하는 걸 써서 발효 과정을 시키잖아요. 현기성 물질인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 발효의 과정도 이 피루부산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라는 녀석이 환경에 따라서 젖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에탄올, 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카테고리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로빅 글라이코리릭 시스템은 해당 작용은 여기, 해당 작용은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당 작용은 요 그림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여기 에어로빅 시스템은 요놈은 요렇게 가서 여기 있는 게 유산소 과정이니까 우리는 지금 요걸 주목해서 봐줘야 합니다. 요놈이 유산소 시스템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요놈은 이제 술에서 쓰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에 산소가 없으면 젖산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산소가 있을 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확대할게요. 유산소 과정만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가 있으면 피루부산이란 녀석은 여기에 있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NAD라고 하는 그냥 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효소가 자꾸 여기에 있는 수소를 빼옵니다. 그래서 NAD가 또 어떤 역할을 자세히 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NAD는 수소를 빼내온다 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수소를 빼내와요.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ATP를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피루부산이라는 녀석이 쭉 가서 아세틸코 엔자임이라는 효소를 만나서, 이것도 뭐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요놈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크랩스 회로 되게 많이 들어봤죠. 크랩스 회로는 아마 생리학을 배웠다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었지만 항상 모르는 것일 텐데, 이 크랩스 회로가 왜 그 생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냐면 요 크랩스 자기 이름이거든요.
크랩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학자인데 이거 발견해서 이 크랩스 회로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ATP에 대한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 크랩스 회로라는 단서를 딱 찾아서 학문이 확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크랩스 회로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크랩스 회로를 생리학 시간에 계속 배우는, 계속 중요하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무를 하는 물리치료사로서는 크랩스 회로 자체의 원리를 알 필요는 그렇게는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크랩스 회로 자체에서는 ATP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되게 공장으로 따지면 생산 라인이 엄청 긴데 제품이 별로 안 나오는 시스템인 거예요. 대신에 이 크랩스 회로를 거치면서 이 크랩스 회로에서 빼온 요 수소들이 결과적으로는 ATP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핵심은 피루부산이 산소를 만나면 크랩스 회로로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만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수소를 빼왔죠. 여기서 빼온 이 수소를 가지고 요렇게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가게 돼서 전자의 전달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ATP를 생성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전자전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뭐 확산 같은 그 산화적 인사나 아니면 뭐 삼투 확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생리학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야 되고요. 요렇게 틀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한 핵심 기전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다량의 ATP 생성한다고 하잖아요. 크랩스 회로에서는 사실 얼마 안 나오고요. 이 전자전달기에서 ATP가 30개 정도가 확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유산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용이 나왔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자 여기 나오죠. 유산소 에너지 체계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은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얘기했죠. 포도당이 산소를 꼭 만나야죠. 산소를 만나야지 유산소 에너지 체계이고요. 산소를 만나면 결과적으로 38개의 ATP를 생성해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량은 아까 말한 크랩스 회로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NAD가 빼온 수소들이 이제 전자전달계로 가게 되면 이제 30개 이상의 ATP를 확 발생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